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을 변경이 됐잖아요. 이 변경을 한 주체가 누구냐. 지금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민간업체가 이것을 조사했다. 예. 그렇지 않죠. 이게 오히려 대통령 선거 직후에 민간업자가 제안해갖고 취임 이후에 사실 이게 그 조사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문재인 정부 때라고 얘기하지만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은 바로 모두가 바뀝니다. 정병국 의원을 여기 부르세요. 제가 취재를 다 했는데 이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그 지역구 오선한 정병국 의원이에요. 정병국 의원 시절에 2016년부터 추진을 했던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안, 강상면 쪽, 이 안은 2018년에 처음 나왔어요. 왜 나왔냐? 이 대우가 처음 제안을 했는데 쭉 그쪽 도로를 살펴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제4만을 뚫으니까 교통량이 제일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민자로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해서 민자안을 제안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노선으로. 그게 출발이에요. 이 대안과 거의 유사한 경로가 민자 사업 추진할 때부터 이미 당시 대우건설 설계도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는 지금 대안으로 얘기된 노선이 다 복덕방에 다 걸려있고 양평에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가 군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 용역 회사에 개딸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의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테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테러 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우가 윤석열 총장 뜨지도 않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 때문에 길 주십시오. 정병국 의원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대우가 전혀 정치적으로 뜨지도 않은 윤석열 총장은 누군지도 모르는 김건희 일가를 위해서 이 도로를 뚫자고 했을까? 문재인 정부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사만이 등장하는 거는 대선 전입니다. 대선 전에 국토부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줍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 용역 업체가 이 사만을 또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요 결정들은 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게 문재인 정부 내내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최초의 양서면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 대우가 했던 것은 시흥, 송파, 양평 이걸 민자 사업으로 전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 양평 구간이 중복돼 갖고 빠졌던 거예요. 그거 내부 검토만 하고 끝났던 겁니다. 외부에 어떤 데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단 한 번도 확인해 보세요 한번요. 시흥 송파만 주민들은 다 알아요. 아닙니다. 이거 시흥 송파만 그 당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됐던 거고요. 재정 사업에서는 전혀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가 없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국토부도 강상면 종점 노선을 대안으로 봤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3월 국토부는 두 곳의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고 두 곳 모두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경제적인 노선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인 양서면의 한 교회에서 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양서면 이장들이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마을도 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요. 먼지 나고 밤에 잘 때 소음이 들리는데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영향, 그 도로의 분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하시고 이주 대책이 필요할 정도다. 실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도 양서면 종점의 문제점이 명시돼 있는데 기존 도로와의 연결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것이 주민에게 더 이로운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양평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평에 계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35번 그 고속도로와 45번 고속도로 사이에 6번 국도 뭐 이런 몇 개의 국도를 제외하고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놀러 가는 사람들도 교통이 복잡해지면 살고 계시는 분들도 힘들었던 것이고요.
이 때문에 양평읍이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쪽을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원안이라고 한다면 원래 예탄 또는 강화 IC를 설치해서 L자로 꺾는 그런 안을 주장하시는 걸 텐데 빨리 가자고 하는 게 고속도로인데 왜 가다가 꺾어서 L자로 갑니까? 거기다가 양평군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강상면과 양평읍에 살고 있는데 가장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일부러 90도로 꺾어서 가는 고속도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관련해갖고 원안에서 강화 IC만 됩니다. 약간 물론 직선에 좀 구부러지긴 하는데요. 네. 고속도로 때는 시간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온 이 안이 정부 쪽에서는 비용이 약간 많이 들고 다른 편익이 는다고 하는데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기점, 종점에 관련된 교통 영향 분석도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교통량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걸 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내놓으니까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마지막 쟁점이 뭐냐면 교통량입니다. 교통량.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남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들이 우리 도로를 타고 서울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교통량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로 전환되는 교통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안이 이렇게 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변경한 종점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또는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땅이 언론에 나온 건 문중 땅이에요. 처가 일가들이 친척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 집성촌이었다고. 양평이 김건희 여사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척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땅이 자기 땅 아니면 자기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척 땅이면 자기 땅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명의가 보통 문중 땅이라고 그래도 실제로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양평에 땅이 있다는 정도는 알겠지만 그게 김건희 처가 땅인지 친척 땅인지 또 그 땅의 위치가 IC 부근 땅인지 저도 사실은 지리적 감각이 좀 떨어져요. 갔던데 잘 못 찾고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땅 위치가 양평에 있다는 것만으로 JCT 부근 옆에 있는 땅이야 바로 몰라요. 원 장관이 제가 볼 때 잘못한 것은 오히려 원 장관 때문에 불이 더 커진 측면이 있지 않은지 좀 그 부분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 장관이 그 지역에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하는 걸 몰았다는 그건 거짓말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 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제가 한준호 의원한테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97년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이걸 2003년 9월에 이제 분할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 좀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예.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그래도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태경 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작은 거 하나도 문제되면요. 공무원들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네. 갑자기 뭘 질문할지 이런 거 예상했고 더군다나 대통령 배우자 관련한 어쨌든 그런 질문 나오게 되면요.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연결 못 시킬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른 사안이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A안이나 B안이나 C안이나 양평에 짓는 거잖아요. 그 변경안이 그쪽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까지도 그때 알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원장관의 해명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밀리니까 존재감을 회복하려고 좀 정치적인 오버 액션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뭐 원희룡 장관은 과거에 뭐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또 당내에서 소장 개혁파로 또 상당히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남경필 전 지사라든가 정병국 의원은 정치권에서 멀어졌어요, 사실. 멀어졌고 공천도 못 받고 그렇게 됐는데 원희룡 지사만 지금 살아남았고 제지사에 있다가 처음 중앙에 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세력의 핵심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네. 핵심에 들어갔는데 뭐 한동훈 장관한테도 밀리고 지금 뭐 유병호한테도 밀리고. 유병호 저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한 게 아닌가. 원장관 네. 경우를 하면 사실 이 이슈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요. 민주당 말이 맞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소위 정치권의 핵심과 관련된 도로나 IC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대표적으로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데도 바로 LH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야권이 이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뉴스를 들었을 때는 야, 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첫 부패 사건이 일어나나? 하는 게 첫 인상들이었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이제 스스로 뭐 가치를 올려간다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서 무슨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그 옆에 있던 땅들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이슈를 아주 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불을 끄기가 어렵겠다. 아마 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중지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사업을 영구히 중지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 중지하고 다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자. 이게 저는 원 장관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화성의 높은 주제라고 하는데 뭐다 필요한 건 소화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맞벌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이게 그냥 정치권에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중에 원 오브 댐이었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팍 관심이 높아가면서 저 같은 사람도 이거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러지? 왜 오버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순간이 그냥 8%인가가 여론조사에서 뚝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원 장관의 중단 이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오버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딱 여기서 중지하고 사회적으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기회를 던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원 장관이 개인 정치를 한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딱 보니까 여권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게 그 김건희 여사 이슈만 나면 굉장히 민감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기회가 됐다. 이참에 뿌리 뽑자. 그걸 내게 하겠다. 그래서 대신 대통령실 대신 자기가 총대를 맨 겁니다. 주무장관이. 원래 주무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정치는 당에서 하게 놔버려두고 자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기되는 의혹에 아주 건조하게 대답하고 그렇게 해명함으로써 민주당을 머쓱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딱 총대를 매고 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눈도장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겁니다. 그 선동 정치 또 괴담 정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짜 뉴스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민주당이 계속 그걸 쓰는데 거기에 내가 종지부를 찍겠다. 그 싸움의 전선에 내가 서 있다. 대표 장수다라고 해서 나선 거고 사실 그게 효과가 있죠. 지금 원 장관 그 집무실 앞에 그냥 대형 화환으로 쫙 가득 차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갖다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당에 그다음에 정권에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뭐 이게 그 원장관이 잘 대처하는 거는 뭐 본인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사퇴하든지 저는 경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그런 사업들 더군다나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내고 내부적으로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주무장관이 백지화시키겠다? 이런 사례 본 적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 장관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이 정치적인 어떤 그 득표를 위해서 결정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부터 계속 공식적인 문제가 됐던 거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주무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이걸 백지화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야말로 오만한 태도죠. 이건 뭐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책임한 거죠. 예, 예. 책임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편익이거든. 그걸 그러니까 국가의 국토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업을 그다음에 장관이 이걸 정말로 백지화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예컨대 뭐 가덕도 공항 확 취소해버리고 이게 가능한 거야? 난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가능하지 이런 경우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무적 발언이에요. 예. 행정적 결정이라기보다 이게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백지화하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진짜 백지화시키겠다 조건도예요, 의도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초점은 백지화보다는 민주당에서 이거 김건희 프레임을 몰고 가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고를 하고 싶다. 그렇죠.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김건희 프레임을 몰고 가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고를 하고 싶다. 그건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백지화가 부각이 된 거죠. 그 장관이 할 얘기가 아니죠. 장관이 사실. 할 그거 공식적으로 장관이 아직까지 정치인인데 왜 못해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니 장관의 직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근데 특정 정당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장관직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 대통령이 물론 정당 소속이지만 대통령이 특정 정당만을 위한 통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른데 양평 군민을 위해서도 양평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정쟁 요소를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걸 끼워 넣은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정쟁이 계속되면요. 여기 예산을 연말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예산 태우겠습니까? 김건희 예산이라고 또 빼겠지? 네. 어차피 안 됩니다. 정치 공방을 흐르면. 그래서 원지사의 순수한 의도는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프레임을 걸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요. 양평군에서 원하는 것처럼 IC 하나를 새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문제될 게 없어요. 돈도 적게 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안이 하는 건 어차피 총선 때는 투표랑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민 투표를.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